1926년의 일입니다. 콜리어스 기자는 니콜라 테슬라 1856년에서 1943년 테슬라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과학자이며 발명가였던 테슬라는 당시에도 예언자로 불렸죠. 언론에서는 말도 안되게 엉뚱해 보이는 그의 상상을 받아 적으면서 대중의 흥미를 끄는 일을 즐겼죠. 이른바 믿거나 말거나 뉴스에 가까웠을 겁니다. 콜리어스는 테슬라가 당시 열을 올리고 있던 무선 송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테슬라의 대답을 다소 기계적으로 받아 적고 있었겠죠. 그 테슬라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선이 완벽하게 적용되면 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될 것이다. 사실 실제로 그렇다.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드미컬한 전체의 일부다. 우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즉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텔레비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더라도 서로를 완벽하게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기계는 현재의 전화기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끼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이나 월드 시리즈 경기, 지진에 의한 파괴, 끔찍한 전투 이런 일들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무선 전파 송출력이 상용화되면 운송과 송신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영화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송신으로 무선으로 송신하고 있다. 미래에는 거리의 한계가 없어질 것이다. 미래라는 말을 내가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과 몇 년 후라는 그런 뜻이다. 선을 통해서 영화를 전송하는 것. 30년 전에는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보를 보냈다. 무선 송신이 일반적이 되면 이런 전기들은 이런 방식들은 전기기차에 비교한 전기기관차만큼이나 원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92년이 되었는데 92년 후가 되었죠. 지금 테슬라의 말을 곱씹어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 그때 들여다본 듯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SNS라든가 검색 포털의 공장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크기가 양복 조끼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26년 한국 역사로 돌아보면 일제 식민지에 저항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테슬라는 무선으로 영상을 송신하고 서로 영상 통화를 하는 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체 테슬라는 누구입니까?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이름이 테슬라죠. 이 명칭은 물론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거죠. 창업 이듬해 앨런 머스크가 투자에 참여한 뒤 이 기업은 미래형 글로벌 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전기차 기업의 브랜드가 된 이 전기학자는 어떻게 근 100년 뒤의 지금의 일을 그토록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가 진실을 말하도록 두라. 내 업적과 성과는
하나하나 미래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현재는 그들의 것인지 모르지만 미래는 내가 진정으로 일해서 얻어낸 그 미래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테슬라는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그리스 정교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지만 신학자가 되는 대신에 과학자의 길을 걷죠. 1918년 미국으로 건너가 1943년 타계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진을 봐도 짐작할 수 있지만은 테슬라는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데다가, 영화배우가 다 잘생긴 건 아니지만 아주 잘생긴 그런 미남인데다가 키도 190cm가 됐죠.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지금 저희 말로 하자면 아주 전설적인 엄친아였죠. 언변도 좋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가지고 옷도 잘 입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8개 국어에 능통했고 상상력과 직관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당시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인류 역사상 보자면 그에 필적하는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에 보면, 옛날에 위인전에 보면 발명가 에디슨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그런 들러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즉 에디슨을 질투하는 그런 존재였죠. 마치 모차르트의 살리에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에디슨을 능가하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인류에 대한 소명의식에 사업에 신경을 썼던 에디슨하고는 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투철한 위인은 테슬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전기의 증류와 교류 되는데 에디슨이 테슬라의 천재성을 질투하는 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전기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들어갔죠. 테슬라가. 당시 직류 전기만을 고집하던 에디슨에게 교류 전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오히려 에디슨의 방해 공작을 받아서 회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테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교류 전기가 대세가 되죠. 교류 전송은 변압이 용이하고 장거리 송전에도 손실이 아주 적은 그런 확실한 장점이 나옵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형수의 전기 의자를 제작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때 교류 전기를 써보게 됩니다. 교류 전기가 문제가 많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지만 전기 시대에는 교류가 단연 뛰어났죠. 지금에 와서 컴퓨터나 TV 가전 같은 경우는 교류를 다시 직류로 전환해 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승부를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에디슨이 또 우세한 걸로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연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선 전력의 송신 기술, 그것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송전탑을 세워가지고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까지 전류를 보내서 전구를 밝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선이죠. 무선 송전이죠. 또 테슬라 코일,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이 테슬라 코일을 활용해서 라디오를 만들었죠. 렌트겐보다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또 무선 조종 선박을 만들어서 운행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너무 선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마술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발진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명 주파수로 건물을 뒤흔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죠. 테슬라라는 사람은 아주 매력적인 인물임에 분명했지만은 좀 괴팍한 성격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생 뭐 독신으로 살면서 친구 이상의 여성도 두지 않았고 86세까지 장수는 했으나 말년엔 여관방을 전전하며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임종 때는 그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쓸쓸히 혼자 세상을 뜬 모양입니다. 그는 불세출의 천재였지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과의 그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이런 분인데 스마트폰을 예언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놀라운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 이 인터뷰에서 폴리에서 하는 이 인터뷰에서 여성 시대가 온다 라는 그런 예측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성의 정신은 남성의 정신 능력과 성과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대 혹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능력은 더 커질 것이다. 평균적인 여성도 평균적인 남성만큼 잘 교육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는 남성을 능가할 것이다.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주 휴면 상태, 잠자고 있던 상태에 있던 어떤 여성 두뇌가 자극을 받으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여성들은 전례 없는 진보를 이루면서 문명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앞서 바라본 그 테슬라, 전기차 문명 시대를 여는, 그래서 어떤 그 한 시대에 또 한 새로운 시대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브랜드가 됐죠. 이분은 스마트폰의 미래 혹은 여성 파워의 미래 이런 것들을 거의 손바닥처럼 읽고 있습니다. 그 천재의 뇌리 속에서 그 떠올랐던 세계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긴박하게 호흡하며 어마어마한 규모와 속도의 변화로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테슬라의 시간, 그 테슬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